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네, 저도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진짜죠? 정말이죠. 저희가 첫 출연하시는 분께는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뜨거운 연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취재 편의점을 애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늦게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시간이 딱 맞아서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고 한 얘기들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댓글창에 와 하정우 수석님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와 하정우다. 인기가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직 영화 배우가 요즘 훨씬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또 약간 그 연예 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또 굉장히 인기가 저 앞으로 가가지고요 내려놨습니다. 영화 배우보다 더 인기가 앞으로 있으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처음 임명됐을 때 잠시 검색 양이 조금 더 많았고 네. 그다음에 26만 장 얘기 나왔을 때 또 잠시 많았고 네, 예. 그리고는 뭐 다시 원상복귀 됐죠. 영화 배우를 어떻게 이깁니까? 1000만 배우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사실은 그 싱가포르에서 바로 취재 편의점으로 오시려다가 일단 분당 자택에서 씻고 오신 건데요. 목욕 재개를 하고 와야죠.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 뭐 싱가포르, 필리핀 두 국가 모두 대통령 순방 중이신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일단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하셨죠. 네. 실제 3월 2일 날 정상회담을 하시고요.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주요한 어떤 정상 간의 어떤 공동 발표문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국가의 어떤 의미 관점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SMR을 포함한 약간 원전에서의 협력 그리고 국내에선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 여외요. 그러니까 한국 내가 아닌 한국 외에 모펀드를 싱가포르 지역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혹은 딥테크라고 하는 기술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같이 양성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공동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과학기술 혹은 기술 중심 분야에 대해서 공동 연구 R&D를 하기 위한 펀드도 한 500억 정도 조성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협력이 공식화되었고요. 이제 숙제가 떨어진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과를 만드는 것들을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그 때문에 대통령님 일행은 필리핀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하루 더 남아서 싱가포르에서 담당하는 부처 장관님들이랑 좀 미팅을 추가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야 오늘 새벽 비행기로 매우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네요. 이렇게 AI와 관련해서 주요한 이제 업무 성과를 발표하는데 우리 댓글창에는 너무 잘생겼다. 피부가 너무 좋다. 복 받으실 겁니다. K-뷰티. K-뷰티가 만든 피부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K-뷰티의 성과가 바로 하정우 수석의 피부의 비결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민간에 계시다가 그 정부에 와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UAE 다녀오셨어요. 굉장히 일이 많은데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당연히 일은 훨씬 더 무겁고 어렵고 중요하고 어떤 그 무게감이 느껴지죠. 부담도 당연히 느끼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기업의 발전을 넘어서서 나라의 미래를 훨씬 더 밝게 만들고 또 우리 어떤 청년 세대들에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보람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의지를 가지고 의미가 있게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민간에 계실 때는 급여도
많이 받으시고 또 갑자기 슬퍼지는 말씀을 네. 힘들게 내려놨는데 네. 다시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시네요. 네. 그래도 이제 상사가 굉장히 뭐 믿음직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판단 속에서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급여 같은 거 다 내려놓을 때는. 그렇죠. 실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상사분을 모시고 일하는 거라서 네. 또 전폭적으로 많이 밀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네. 보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리더세요? 제가 뭐 기자들 취재해 보면 새벽 3시에 장관한테 전화가 하시고 네. 예, 그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예. 워커홀릭이시죠. 워커홀릭. 네, 워커홀릭이신데 하정우 수석께도 새벽에 전화하시고 그러십니까? 가끔요. 전화는 아닌데 네. 메시지가 가끔 메시지를? 오실 때가 있어요. 새벽 3시에? 보통 보면은 새벽이에요. 1시일 때도 있고 3시일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자다가 깼을 때 뭔가 예.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예. 열어보면은 메시지가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즉각 메시지를 드리고 즉각. 확인해 보겠다. 예. 그리고 나서 아침에 최대한 빨리 정리해가지고 1차 보고를 좀 드리고 예, 그렇게 예. 하죠. 네. 그렇군요. 업무 스타일이 어떤 편이세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를 하시면서 원래 그 대통령님의 전문 분야인 법이라든가 행정 분야에 대한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 아시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 그 3월달 그러니까 후보 되기 전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그 탄핵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그때 모두의 질문 큐에서 질문을 주고 받고 하던 게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2023년 가을쯤에 한번 뵀을 때 말씀을 나눴을 때가 있고 하는데 매번 저희 AI라든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 네. 깊이, 인사이트가 달라져 있어요. 오. 그만큼 학습이 빠르고 학습 빠르고 예. 그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 지식들 안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라고 하죠. 통찰력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만드는 타입인데 자연스럽게 일하게 만드는 타입. 그런데 엄청난 리더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제안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 본인의 의견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예. 믿고 지원을 해주십니다. 예. 청와대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네. 노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드십니까? 어차피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있던 업계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동네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속도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네. 이게 중요한 건 어쨌든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하는 거 속도랑 그게 실제 제도화되거나 실행이 되는 속도가 있을 텐데 네. 호자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 기존 관료 조직을 움직여야 되고 어떤 예산이 연계되어 있고 기존의 어떤 법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한데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뭐 우리 하정우 수석 막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그리고 특히 이 AI라는 분야가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이 정보 격차가 결국에는 삶의 격차로 이어지게 돼서 어떻게 하면 뭐 전기나 수도처럼 AI를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것도 네. 후보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죠. 네. 모두가 AI를 활용하고 잘 쓸 수 있어야 모두의 한다. AI. 그러면서 예. 나온 게 모두의 AI가 예.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두가 AI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사업을 만들어 보라라고 예. 과기정통부에도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모두의 AI 뭐 경진 대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요. 네네네. 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의 트랙 중에 하나도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잘 쓰는 것들을 넘어서서 창업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하지 못하면은 살기가 힘들어질 게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민간에 혹은 국민 개인에게 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맡기면 네. 틀림없이 얼리 어댑터들처럼 빨리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좀 늦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극화가 될 게 너무 자명해 네. 보이니까 양극화. 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조금 더 가이드를 해서 함께 이렇게 배우고 또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챙기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뭐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을 무슨 뭐 평생학습 체계 방식으로 뭐 그런 거죠. 지역에 있는 예. 뭐 무슨 문화센터 이런 데서 배우게. 근데 네.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네. 또 안 그런 분들은 또 안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배움터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 기반의 AI 예. 강의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민센터 같은 데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네. 하는 접점에 있는 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큰 그림에서의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 뭐 초, 중, 고, 대학교, 예. 직장인, 일반인, 어르신, 그리고 쉬었음 청년들까지에 대한 프로그램들 기획은 잘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각 국민들 입장에서 최접점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지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려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 이제 벌써 이제 곧 1년이 다가오게 그렇죠. 되는데요. 뭐 그러면 9개월 이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이제 4년 남짓 남은 정부에서 이 AI 우리가 3대 강국을 목표로 뛰고 이미 되었다는 아니죠. 이게 네. 3이라고 하면 3위를 할 수가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네.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일한 어떤 모델, 뭐 알고리즘 이게 다가 아니고 네. 그냥 아파트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네. 아래층에 예. 에너지가 있고요. 예. 그 위에 우리 반도체, 예. 메모리들 포함한 것들이 있고 예. 그 위에 데이터 센터. 예. 그 위에 이 데이터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이 예. 있을 거고 예. 그 위에 데이터 있고 예. 그 데이터와 뭐 에너지 예. 그리고 반도체 가지고 AI 엄청 똑똑한 AI 만들어야 예. 되고 예. 그렇게 만든 AI를 예. 로봇에도 탑재하고 챗GPT 같은 챗봇도 만들고 공장에도 넣고 해야 되는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자, 지금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예, 엄청 예. 똑똑한 AI 있지 예, 않습니까? 이 AI를 만드는 기술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저희가 3위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중국 네. 이게 제일 앞서가고 있죠. 네. 그런데 격차가 큽니다만 이 두 나라를 빼고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인정받는 AI 모델이 많이 등재된 데가 우리나라다. 네. 이것도 네. 우리 정부에서 진행을 한 네. 독파모라고 하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국가대표 네. AI 사업을 하면서 5개 컨소시엄들이 만들어낸 딱 6개월 만에 만들어낸 AI들이 네. 주목할 만한 AI, 스탠퍼드에서 운영하는 주목할 네네네. 만한 AI에 다 등재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AI 만든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등록하는 곳, 그리고 AI의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 꽤 공식력이 있는 기관이 아티피셜 어널리시스 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브린 AI 이니셔티브, 내셔널 소브린 AI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네. 단시간 내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상 네. 우리가 AI 3대 그 기술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고요. 그렇다. 그럼 그 아래 내려오면은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우리나라가 1등인 거고 에너지 부분은 어떤 우리나라가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혹은 송전을 위한 뭐 전선 만드는 능력, 인프라 만드는 능력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죠. 네. 재생에너지는 사실 좀 뒤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중국이 앞서 있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산업에 얼마만큼 AI를 잘 적용하고 확산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은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아요. 물론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만 중국 빼고 나면은 나머지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한국이 좀 앞서 있는 편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반도체 인프라가 좋다. 인프라 네. 공장에 로봇들이 좀 깔려 깔려 있고 있고. 데이터들이 잘 축적이 되고 있고 음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AI 기술들을 잘 탑재해서 확산을 하면은 음흠. 피지컬 AI 기반의 어떤 네.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공장 지능화 그것들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조 산업,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음흠. 우리가 또 뭐 AI G3 3대 강국으로 갈 수 네.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예. 좀 더 넘어서서 결국은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네.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네. AI를 통해서 해결해 주면 또 사회 측면에서도 또 선진국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네. 중국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어. 다 종합을 해 보면 네. 지금도 3위권이지만 예. 중요한 건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3위권 혹은 2위권에 가까이 붙을 수 있는 예. 이런 로드맵 혹은 실행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출발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아틀라스 관련해서 뭐 지금 조금 그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도입을 반대한다. 네. 한 대도 못 들여온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해가 되죠. 이해는 네, 돼요. 네, 이해는 네. 되는데 이걸 그냥 막을 수는 없을 거. 이게 막 그렇죠. 다가오는 미래가 있는데 네, 이걸 부정할 우리가 수는 거부하거나 없죠.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좀 전망 또는 뭐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산업혁명 초창기처럼 러다이트 운동 형태로 해봐야 이거는 결국은 나라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되는 루즈루즈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로봇이랑 인간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혹은 일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네. 가서 거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그 AI 혹은 로봇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가서 네. 보니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동차 공장에 보면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볼트도 쪼고 너트도 쪼고 부품을 이렇게 막 설치도 하고 하는데 네. 어떤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하루 종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골격계 질환. 네, 생길 수밖에 없도록 예. 이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가령 아래쪽에 이렇게 수그려서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부품을 막 설치해가지고 볼트를 쪼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하루에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아하. 이런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로봇 휴먼 도움을 로봇. 받고 마지막 정리만 사람이 하거나 이렇게 역할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먼 로봇과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거죠. 되는 겁니까? 예. 어떤 일을 어떤 부분 작업을 로봇이 하고 예. 어떤 부분 작업은 사람이 하고 아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잘 나누게 예. 되면은 예.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예. 어떤 제조를 하는 데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최근에 그런 사례도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타다 때 보면은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거는 어떤 그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 모델과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부딪히는 점이 많았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정부에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좀 바뀐 게 기사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하겠다. 이게 다가오는 미래를 이렇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네. 그러면은 이런 시대의 택시 기사들과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택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택시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택시에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을 달면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혹은 이익을 나눌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택시라고 해도 자율주행 택시들은 네. 목적지까지 매우 빠르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예, 지켜가면서 가는 예, 건데 또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손님의 그쵸. 목적에 따라 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자율주행 택시를 타면 되고 네. 또 급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다른 택시를 타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약간 서비스나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역할 나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음흠. 사람이 역할을 나누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하려면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각각의 일이라든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형태가 이러이러하니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도 하기 힘들고 꺼려하는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AI나 로봇. 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서로 양쪽 입장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도출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네. 이 과정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요새 이제 저는 학부모기도 하니까 네. 엄마들이 애를 어떻게 키우냐, 야 요새 의사도 AI가 하고 변호사도 AI가 하고 뭐 공부 잘해봐야 뭐 하냐, 뭘 해야 되냐, 오히려 인문학도들이 뜰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특히 청소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AI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뭐 리포트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요새는 이렇게 우리 저 80년대 그 시험 보던 것처럼 그냥 그 종이에 네. 그 써서 시험 보는 방식으로 오히려 또 변화한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리는데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네.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산업혁명때를 봐도 그렇죠. 그렇고 전기 예. 나왔을 때도 그리고 인터넷, 자동차 다 예. 마찬가지인 게 예. 항상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또 새롭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생기는 직업들도 있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추이를 고려해 보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어떤 직업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건 있을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어떤 직업이든 인공지능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예. 그러면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나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어떤 직업이 됐던 문제를 발굴을 하고 예. 어떤 아이고. 문제가 더 중요한지 네. 어떤 문제가 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주로 사람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교육하는 어떤 뭐 대학이 됐든 초중고가 됐든 예. 거기서 이런 아이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사람을 위한 건지 혹은 사회를 위한 건지 혹은 인류 전반적인 것들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인문대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적인 사고, 예. 기계적인 사고는 AI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어허, 예.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나 프로그램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사회 전방위적으로 어떤 혁신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이나 막 그 국영수를 중심으로 막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로는 이게 그 탈피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네. 네. 여러분들 그런 거죠.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예전에는 정성 문제 막 열심히 풀면서 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삼각 함수 이런 공식들 막 외웠잖아요. 그거를 이제 외우는 거 같은 경우는 AI가 더 잘하는데 기왕에 같은 공부를 할 거면은 이런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훨씬 네.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기계적인 거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오늘도 많은 그 주가 하락으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상심하셔가지고 저도 상심하고 있습니다. 네, 상심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나 많은데요. 그 하메네이 이제 제거 작전에도 AI가 적극적인 생성형 AI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엔트로픽 얘기도 알고 계실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볼 때 그 AI가 꼭 우리들에게 협력적이고 좋은 모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하거나 도구로 이용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반대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AI는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지지.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거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AI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포맷을 시킬 거냐?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하게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순간 사람이 개입을 하게 하거나 하는 어떤 그 규율 같은 네. 게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런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매년 열리는 AI 안전 정상 회의들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 2월 달에 인도에서 열리기도 했죠.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군사 목적 특히 이번에 이란전 그리고 네. 베네수엘라전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군사 목적 특히 공격 목적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해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활용이 정말 책임감 있는 활용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가 하나 있고 그럼 인공지능을 군사 목적에 활용했을 때 어디까지 쓰게 할 거고 어디까지는 아니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공감대 혹은 토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걸 논의한 자리가 리에임이라는 어떤 전 국제 회의체가 또 따로 있기도 네. 해요. 심지어 2024년에는 한국에서 열리기도 네, 했죠. 네, 네.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정부에 있다 보니까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과 이란 작전을 보면은 그 이전에 미국이 군사 작전을 했을 때보다 훨씬 정밀 타격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엔스로픽이 국방부에 제공한 이 클로드의 버전이나 능력이 공개된 바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 정도쯤 되면은 군사 목적에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뭐 AGI 이 같은 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미국만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동맹국에도 공개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지나면 뭐 중국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겠죠. 네.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할 할 거냐? 건가? 제공을 안 해주는데. 예.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러한 자체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인공지능 어떤 기술 수준을 봤을 때 혹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꼭 그게 국방이 아니더라도 네. 뭐 과학 분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기술 분야, 뭐 우주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죠. 네. 그런 AI가 있을 때의 어떤 생산 경쟁력, 없을 때의 생산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천양지차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미국은 과학 분야, 첨단 기술 혹은 전략 기술 분야 때문에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를 한 거고 한국도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K 무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것 때문에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네. 자, 발표를 한 것과 별개로 이게 실행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속도를 올려서 경쟁력을 높여내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몇몇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핵을 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렇죠. 갖는 어떤 파워란 게 있잖아요. 예. 억제력이 생깁니다. 예. 이제는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핵이 아니라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다. 그 예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미국의 두 개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작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AI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 거죠. 갑자기 뭐 두려움과 공포가 좀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됐다면 이제는 AI 기술을 가지고 세계가 재편되게 됐고 그 서막이 사실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네. 열린 거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됐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건데요. 네. 뭐 이란 전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AI의 역할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AI가 주도하는 전쟁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치 무슨 컴퓨터 게임에서 막 나오듯이 막 이런 방식으로 인명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트럼프가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느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람의
사람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게 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게 마지막 그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뭔가를 결정해서 사람을 해친다라고 예. 하는 건 사람이 아닌 존재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인간 공감대에서 받을 거냐? 네. 그걸 받기 쉽지 않겠죠. 그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규도 정말 아주 세밀하게 국회에서 입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입법 미비도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법은 만들어져 있고 네. 이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인공지능 어떤 산업이라든가 기반을 강화시킬 거냐 하는 지능을 기본 철학으로 하되 예. 그 지능 과정에서 안전장치들 네. 를 약간의 규제 요소를 넣어서 만들어진 기본 법안이 AI 기본법이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 제안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변화가 너무 다이나믹한 거죠.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법 제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연한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죠. 네, 뭐 댓글창에 유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보다는 유통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유통이라면 어떤 유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뭐 유통이라는 단어만 써주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수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 좀 여쭤볼게요. 그 젠슨 황이 와서 저희가 치맥 회동을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26만 깐부 치킨, 네. 26만 장. 네. 이거를 국내에선 지금 어떻게 유통한다는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26만 장 중에 21만 장은 4대 기업들이 2030년까지 확보할 물량을 다 합한 게 21만 장이고 나머지 5만 장은 정부가 구입을 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대학 혹은 연구소와 같이 좀 더 공공 목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 도입을 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26만 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각 도입하기로 한 기업들에게 물어봐도 생각보다 사내 수요가 더 많다. 사내 수요. 사내 수요만 해도 더 많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봐도 이번에 저희가 뉴스가 나간 게 작년 추경 물량으로 들여온 만여 장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1차 초도 물량 4,000장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경쟁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이 당첨되신 뭐 스타트업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뭄의 단비다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장보다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죠. 그 지금 뭐 주신 질문은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이 가능한 유통망을 정부가 깔아야 합니다.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뭐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그 공평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손정혜 회장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같은 정말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사람의 능력이 될 텐데 이걸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접근할 수 없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통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내려오면 그게 어떤 GPU, 왜냐하면 모델은 오픈소스로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GPU라고 하는 인프라도 비슷하게 좀 최대한 많은 어떤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혹은 뭐 연구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급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 거냐. 왜냐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는 엄청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한다. 대기업은 직접 투자가 상대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뭐 대학, 연구개발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안배를 좀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만들어진 AI가 나온다고 해도 아마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AI가 전기와 물
네. 먹는 하마다. 네. 라는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운영을 그러니까요. 해야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GPU를 포함한 AI 반도체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냉각을 해야 되니까 네. 데이터 센터가 뭐 용수도 많이 사용을 예.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냥 합하고 합한 것 기준, 그러니까 전체 전기 공급량 네. 그리고 전기 수요량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가 모자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전체 기준으로 전체 보면 기준으로. 우리가 한 100기가와트 정도를 발전량 말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00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유 용량이 우리가 그 여름에 한참 피크 칠 때 기준으로 해도 여유 용량 10% 20%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발전이나 공급 용량 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한 2030년까지 6.5 기가와트 정도로 수요가 잡히고 있긴 네네네. 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조사한 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고 그걸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 규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수요를 산정하는 걸 지금 현재 12차 전기 기본 계획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또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를 발전을 확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하는 방법이 재생에너지도 있고 원전도 있고 네. 뭐 석탄 발전도 있고 뭐 화석 연료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은 페이드아웃, 그러니까 그쵸. 없애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가 탄소 중립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을 빼면서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예. 이제 재생에너지. 왜냐하면 앞으로 2, 3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2, 3년 만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게 태양광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 아하. 그러면서 해양풍력 같은 경우도 해양풍력은 인허가가 조금 더 복잡하고 걸립니다. 이런 것들도 2030년까지 좀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다 안 되니까 네. 원전도 최근에 발표를 한 게 기후부에서 네. 두 개는 원래 11차 전기본에 하기로 했던 걸 갑니다라고 네. 발표를 하고 SMR도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네. 이번 12차 전기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전을 더 할지는 굉장히 유연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계가 있고 근데 발전은 발전인데 네. 발전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전기를 공급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송전 문제가 나오는 네, 거예요. 송전. 그래서 네. 밀양 송전도시 네.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송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지산지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전기 소모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예. 전기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 요소들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면서 지역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국삼특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군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 다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가서. 기업만 내려가라 그러면은 예.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정주 여건도 또 좋게 하는 것들까지 어허. 규제 특구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똑같은 것들을 여러 지역에서 하면은 효과가 안 나니까 각 지역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남권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한 산업군을 쭉 만드는 거고 동남권은 원래부터 조선 그리고 정밀기계, 방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네. 제조가 그런 쪽에 좀 더 특화되도록 또 마찬가지 네. 어떤 에너지원과 엮어서 하는 거고 예. 이런 계획들을 함께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수석님께서는 AI 기본 사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방향과 노선이기도 한데요. 네. 가능한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게 기본 사회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네. 뭐 기본 사회라고 하면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떻게 제공할 거냐 보장할 거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 보장하기가 사실 어렵죠. 예를 들면 의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의료. 자, 섬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의료 서비스를 잘 받기 되게 힘듭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교육도 비슷해서 맞아요. 교육은 누구나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네. 그게 실제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 문제를 푸는데 AI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령 AI라고 하는 의료
도구, 예. 의료 협업 툴을 활용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예. 원격지에 있는 어. 환자들을 조금 더 잘 진단하고 케어할 수 있겠죠. 아하. 예. 그게 뭐 지역 공공의료와 연계가 되면은 그 문제를 네.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을 예, 거고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면 이제 약간 느린 학습자들 있잖아요. 어린 네네네. 친구들인데 예. 학습 이렇게 잘 힘들고. 학습이 좀 힘든 친구들. 예, 예. 지금의 교육 체계는 공교육은 예. 선생님 혼자서 예. 아주 이때다. 잘하는 친구, 느린 학습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을 중간에 딱 평균에 맞춰서 그쵸. 하다 보니까 여기도 불만, 여기도 불만이에요. 예. 근데 AI를 쓰면 예. 여기는 여기대로, 아하. 느린 학습자는 느린 학습자대로 교육하는 거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보조 도구로서. 도구로.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게 네네. 가능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자라는 게 아하. AI 기본사의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누구나 AI 도구를 배워서 나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어떤 비용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렸던 네. 모두의 AI라는 개념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 이렇게 가시적인 네.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석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임기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요. 대통령께서는 강력히 원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아니 하수성님을 그렇게 챙기시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나랑 끝까지 갑시다라고 하면 끝까지 남아 계시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예. 사표를 결제를 안 해주시면 나갈 수가 없군요. 그래서 예. 대통령 참모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서 임무를 완수한다기 때문에 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상은 그냥 딱 이렇게 시킨 대로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드님이 이든 네. 하이든입니다. 네. 네, 뭐 음악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사실 그거를 고려를 했고요. 음. 예. 그래서 집에서 애 이름 고민을 할 때 처음에 네. 태명이었어요. 아, 태명이었는데 태명이 예. 그 본명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좀 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하이든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어, 일단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천재죠. 예. 네, 천재 작곡가고 천재 음악가죠. 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굉장히 존경받고. 네. 근데 보통 그런 정도의 예술가들은 삶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고흐의 삶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뭐 저기 베토벤도 그렇고 그렇죠. 예. 모차르트도 그렇고 괴로웠어요. 하이든은 굉장히 후원도 잘 맞아요. 받아서 잘 살았는데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삶이면 천재인데 이런 삶이면 괜찮겠다. 괜찮겠다. 또 예. 있었고 예. 성떼고 이든이라고 하는 표현도 순 우리말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우리말도 이든.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이든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이 AI를 활용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약간 당위거든요. 당위. 인공지능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네. 통님께서 최근 계속 말씀하시는 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AI 시대에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된다라는 건 네. 기업들이 더 이렇게 많은 매출을 만들고 성장을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라고 하는 기술의 특징을 고려를 하면은 어떤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존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를 새롭게 풀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많은 새로운 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혹은 가치. 이 가치를 특정 소수에게 편중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구조 네.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이든 이름 참 좋네요. 하이든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글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2시여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네. 되는데요.
수성님 이럴 줄 알았으면 1시간으로 잡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한 번 더 별말씀을요. 나오실 수 있으시겠죠? 뭔가 재밌는 얘기거리를 들고 네, 이미 충분히 재미있으십니다. 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과학기술 그리고 인구정책 요 네 가지를 제가 주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다 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그 응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그 뉴욕에 계신 노미님이 또 네. 오신다고 빨리 약속하고 가세요. 네. 네, 너무 재밌었고 또 나와 주십시오. 정말 유익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왔는데 끝이네. 네. 다시 보기 되니까요. 편집해서 올려주실 겁니다. 네, 수성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사실 저희 기자들은 수성님께서 브리핑하면 막 받아 적다가 멍합니다. 쇼츠 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 같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거의 디지털 문맹 수준의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프롬프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빨리 약속해 주세요. 또 나오신다고. 하반기에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순방 때나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너무 애쓰시는 게 보여서 짠하다. 네. 출입 기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짠하다. 네, 여러분들 하정우 수석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